네, 장이 시작되면서 대략 9시부터 10시 30분까지죠. 장 초반에 매매를 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장 초반에 단타 매매나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초반에 전문가 분들이 리딩하는 방에서도 사실 이 단타 매매하고 스캘핑 매매는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짧은 시간에 수익을 확정 짓거나 손실을 확정 짓는 매매이고, 짧게는 뭐 1분에서 3분, 뭐 길게는 30분 이내에 승부가 나는 매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매매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장초반 특히 1분봉 또는 3분봉으로 하는 매매가 익숙해지거나 숙달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1분봉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가급적이면 3분봉을 추천드립니다. 1분봉은 그 변동폭이나 그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분봉에 아주 익숙해 있지 않은 매매자가 장 초반에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를 좀 배우고자 한다면 저는 3분봉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장 초반 3분봉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손실은 짧게, 사실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보다 손실은 짧고 수익은 좀 더 크게, 그리고 명확한 기준과 패턴을 알고 매매를 하면 생각보다 그 장 초반에 그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도 이정표를 갖고 내비게이션 갖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장 초반의 3분봉의 흐름을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내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은 오늘을 포함해서 몇 회에 나누어 가지고 3분봉 매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장 초반의 3분봉 매매 중에서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1번 상한선 패턴, 2번 5입평 패턴, 3번 22평 터치 패턴, 4번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5번은 질질이 패턴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각각의 그 흐름을, 각각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1번 상한선 패턴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종목은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상한선 패턴은 3분봉이 장 초반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전일의 고점을 돌파를 하죠. 예,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타고 그대로 상승해 버리는 종목입니다. 자, 1번 패턴은 자, 전고점, 전일의 고점 또는 뭐 그 기준점 정도가 되겠죠. 전일의 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한선을 타고 조정을 받아도, 자, 여기서 조정받는 모습 보이죠? 이게 지금 3분봉 조정받는 모습인데 이 조정 이후에 또다시 상한선 안쪽으로 회귀하지 않고 바로 상한선 타고 급등해 버리는 종목. 네, 이게 상한선 1번 3분봉 1번 패턴입니다. 자, 1번 패턴 정리합니다. 1번은 장 초반에 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전보다 많은 거래량이 실려 들어오죠. 예,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실려 들어오면서 전일의 고점 또는 전일 기준, 내가 선정해 놓은 가격의 기준 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리고 상한선,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그대로 타고 오르는 종목. 네, 이 종목이 1번 패턴입니다. 이 1번 패턴의 그 매매 시점은 첫 번째는 전고점을
그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네, 여기서 당연히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매매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깨고 다시 급락한다 그러면 손절매는 3분봉 단타 매매에서 손절매는 뭐 개인의 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에서 3% 사이, 3% 사실 많습니다. 1, 2% 사이에서 매수와 동시에 손절매가 같이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뭐 단타 스캘핑 하면서 손절매 없이 매매한다는 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기준선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선을 거래량으로 돌파할 때 매수에 가담하면 이 가담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1, 2%는 당연히 손절가로 잡아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상한선 패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전에 정해놓은 기준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 장 초반입니다. 네, 장 초반에 그 기준선의 매수 가격에서 그 가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하고 상한선을 이탈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럼 수익 실현은 언제 하느냐? 이 상한선을 안으로 이탈해서 5일선이 무너지는 지점 여기서 수익 실현합니다. 네, 이 부분 이해되시죠? 자, 1번 정리합니다. 장 초반에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선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3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해서 급등한 후에 상한선 안쪽으로 가격이 회귀하고 5위평이 무너지는 지점 여기가 매도 시점입니다. 네, 요건 이런 패턴이 장 초반 급등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손절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냥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손절매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패턴 정리됐습니다. 1번 패턴 정리됐고 이제 2번 패턴 들어갑니다. 자, 2번 패턴부터는 당일 기준가를 설정을 합니다. 이번 패턴의 당일 기준가는 장 초반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전에 없던 급등을 하고 이 급등이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상한선의 안쪽으로 주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번 5위평 S 패턴은 어떤 뜻이냐면, 자, 여기 지금 5위평선 보이죠? 5위평이 현재 대주산업은 사실 지금 3번 터치 패턴입니다. 자, 대주산업이 이렇게 3번 터치 패턴으로 가지 않고 나는 오늘 최고점의 기준가를 정해놓고 자,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갔다면 기준가는 또 올라가겠죠. 네, 기준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기준가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준가를 잡아놓고 자, 지금 여기에 기준가를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번 5위평 S 패턴은 5위평이 S자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22평을 터치하지 않고 5위평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위평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로 22평선을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때 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에서 매수가를 잡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분봉이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주산업은 3번 22평 터치 패턴이라 그랬죠. 터치 패턴이 아니라 5일선이 22평을 터치하지 않고 그 안쪽에서 바로 돌아나가는 이 시점, 이 부분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도 손절매는 본인 개인별로 선정은 되겠지만 1에서 3%에서 손절매는 당연히 선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2번은 거래량과 함께 장 초반에 급등한 주가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일정한 기준가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이 조정이 5위평이 S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나의 기준가를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파해 나갈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 종목은 상한가로 끝났지만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지점은 언제냐면 늘 상한선을 이탈한 가격이 상한선 안쪽으로 회귀할 때, 이때가 수익 실현 포인트가 됩니다. 자, 2번 정리합니다. 2번 정리됐죠? 5위평이 S 패턴으로 올라갈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자, 3번 22평 터치 패턴은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대주산업이 보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보이시죠? 1차 상승하고 조정이 들어올 때 22평을 터치하면서 여기 거래량 급등 들어온 거 보이시죠? 거래량과 함께 22평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 이후에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 실현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선을 안쪽으로 회귀할 때, 이때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 자, 3번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번 장 초반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이 3분봉의 22편을 터치함과 동시에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이때 내가 사전에 정해놓은 여기서는 전고점이 되겠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패턴이 됩니다. 이 부분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4번은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주산업은 3번 패턴이었는데 4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 5일선이 데드크로스를 내고 데드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자, 5위평이 데드크로스를 한번 22평을 데드크로스를 내고 데드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겠죠. 거래량을 동반한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 지점,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자, 4번 정리해 드릴게요. 4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평이 1차 상승 후에 22평, 3분봉의 22평을 데드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곧 이어서 바로 그 데드크로스를 다시 극복을 하고 전고점을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이 부분이 4번이 됩니다. 자, 5번은 제가 질질이 패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 1차 상승을 합니다. 1차 상승을 하고 여기서 하락을 들어와 가지고 조정을 들어와서 하한선과 22평 또는 하한선 터치 또는 22평 데드크로스에서 일정 부분 주가가 이렇게 좀 장초반 또는 오전장에 질질거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장 중반 11시 넘어 또는 1시 2시에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 패턴이 질질이 패턴입니다.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인의 어떤 매매 취향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분할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 S 패턴이나 자, S 패턴 이거 보이시죠? 터치 패턴 또는 하한선 데드크로스 패턴 또는 질질이 패턴. 이 패턴들에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정 시에 일정 부분 조정 시에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대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는 가능은 해요. 분할 매수하는 건 가능한데 3분봉 그 스캘핑에서 제가 분할 매매를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장 초반에 급등한 종목이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를 하면 손절가 잡기도 쉬워요. 이때가 기준가에서 1, 2%면은
손절가를 잡으면 되는데, 분할 매매는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최근에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이 분할 매매로 들어오더라도 분할 매매에 따른 손절 가격은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그 정하시는 가격대는 보통은 시초가로 합니다. 시초가로. 이 시초가를 그 손절가로 잡고 분할 매매 들어오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돌파 패턴은 굳이 내가 분할 매매의 리스크를 안지 않고 기준가를 정하고 그 기준가를 거래량과 함께, 여기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되겠죠.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 1 내지 3% 정도, 3% 정도의 그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주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한다고 할 때 주가는 앞으로 얘는 뭐 여기 어디쯤에서는 우상향할 거야라는 예측이 반영된 대응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매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봉이라든가 뭐 기타 어떤 그 종목,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강의를 할 예정이긴 한데, 3분봉, 장 초반에 3분봉 스캘핑 또는 단타 매매에서는 조정 시의 분할 매수보다는 조정 시의 분할 매수를 관찰하면서 얘가 어떤 패턴으로, 예를 들면 상한선을 그대로 타고 가는 1번 패턴, 520평 S 패턴 또는 터치 패턴 또는 데드 크로스 패턴, 질질이 패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패턴을 보고 있다가 마치 그 내 매수가의 종목을 낚아채듯이 이렇게 하는 매매가 조금 더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 초반에 분할 매매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대주산업이 오늘은 이렇게 터치 패턴으로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터치 부분이 매수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터치하고 그대로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터치를 하고 거래량을 수반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여기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 그때는 물론 이제 호가창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네, 호가창의 매수 체결 강도를 보면 얘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충분히 구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그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22평을 터치했다고 해서 이 터치한 지점에서 얘가 실제로 대주산업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터치하고 그대로 빠지는 종목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부분 장초반이라고 해도, 그래서 특히 장초반에 그 난타나 스캘핑을 할 때는 분할 매수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에서 그 기준가를 돌파하는 시점, 이 돌파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장초반 3분봉 돌파 매매의 5가지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 상한선 패턴, 내가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서 3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패턴. 네, 여기 1번 상한선 패턴입니다. 2번 52평 S 패턴, 3분봉이 장초반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면서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일정 지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그 조정받은 52평이 22평을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S 패턴으로 올라가는 이 돌파 시점, 이 부분이 52평 S 패턴입니다. 3번 22평 터치 패턴은 장초반의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서 3분봉의 22평을 터치한 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다시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버릴 때, 이때 나는 이 기준가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4번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은 장 초반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합니다. 네, 조정 들어왔죠? 이 조정이 22평을 데드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다시 돌아나가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장 초반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는 부분이 되겠죠. 뭐 11시 전후 이렇게 되고요. 자, 5번 질질이 패턴은 장 초반에 상승을 해서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이 조정이 거래량이 쭉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횡보를 하면 지지선이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지지선을 지킨 가운데 거래량을 여기서 동반하면서 주가가 다시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3분봉의 5가지 패턴, 1번 상한선을 3분봉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는 패턴, 1번 패턴이죠. 2번 3분봉의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 52평이 22평을 터치하지 않고 S를 그리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패턴. 네, 요거 2번이죠. 3번은 상승한 주가가 3분봉의 22평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패턴. 4번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 또는 시장이 만들어 놓은 기준가까지 올라가서 조정받고 데드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바로 다시 골든크로스로 올라가는 패턴. 5번은 장 초반의 급상승과 이후 조정에서 조정 후에 횡보가 나오는, 일정 부분 횡보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를 우상향으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지점, 이 부분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장 초반의 3분봉 매매는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 익숙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내가 여기서 기준가를 정해놓고 이 대주매도가 실제로는 22평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이루어냈지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그대로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예를 들면 3분 만에 3% 5%씩 나락으로 꽂아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손절매라는 얘기죠. 즉 장 초반의 3분봉 매매는 내가 정확한 손절매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패턴에 따라서 나의 기준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매매 방식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양매매 기법으로 꾸준하고 크지 않지만 꾸준한 수익을 월 단위로 내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물론 유튜브 전문가들의 리딩도 한 몫을 하겠지만, 특히 9시부터 10시 반에 장 초반 매매에 많이 매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전문가는 몇천 명 이상의 매매 투자자들이 함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수익을 내는 분도 많지만 의외로 거기서 매매 시점, 매수 포인트,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순간 손절매 매수 타점 잘못 받고 손절매 못하면 10분, 20분 만에 5% 10% 빠지는 거는 사실 장 초반 단타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황망한 일이 벌어지죠.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장 초반 5분 10분 만에 그렇게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건 손절매 대응하기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그걸
물 타서 평단가 낮추기에도 애매하고 아주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초반 3분봉 단타 스캘핑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선행되는 조건은 거래량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행되는 조건은 거래량이고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당연히 1차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1차 상승이 전에 없는 1차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 5가지 패턴 중에 어느 패턴으로 가든 나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 매수한다. 즉 상한선 패턴이든 자 상한선 패턴을 제외한 52평 패턴, 22평 터치 패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질질이 패턴 이 4가지 공통점은 뭐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에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가에서 1, 2%가 빠질 때는 바로 손절매 처리한다. 이거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은 1 내지 뭐 2, 3%, 수익은 그거에 따른 추가 상승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3분봉 매매는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총 자금 대비 단타에 투자하는 뭐 금액 포지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능숙함, 본인의 그 어떤 그 개개별 개인별 실력에 따른 뭐 그 투자 규모 또는 뭐 신용 또는 미수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장초반 3분봉 매매를 할 때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에서 나는 어느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나는 어느 부분을 기준가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가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얘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를 관통해 가는지 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장초반에 급등해서 상승하는 종목 서너 개 잡아서 서너 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의 3분봉을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선을 터치 못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뭐 하나같이 이렇게 빠지더라.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죠?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왜?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는 여기 있는데 이 기준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내지 못하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격이 싸다고 분할 매매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렸죠. 네. 본인의 취향이 눌림봉 매매다. 이거는 돌파 매매와 눌림봉 매매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눌림봉 매매는 눌림목은 그건 제가 나중에 강의를 드리겠지만 일봉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일봉이.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눌림봉 매매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분봉 돌파 매매는 분할 매매는 가능하면 빼셔야 됩니다.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 기준 가격을 어떤 모습으로 얘네들이 이 기준 가격을 찾아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거를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나 여기 나의 기준가는 나의 매수 가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종목의 흐름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내가 원하는 기준가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매수된 기준가로부터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1, 2%를 또는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에 도달하면 그대로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지 분할 매수는 눌림목 매수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일봉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장 초반에 3분봉을 매매할 때 5가지 패턴이 있다. 1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쫓아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 2번 52평이 22평 안쪽에서 S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패턴. 3번 22평을 터치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해서 바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를 우상향하는 패턴. 4번 22평 데드크로스 후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에 다시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이 나오는 데드크로스 패턴. 5번 내가 정해놓은 기준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장 초반 중반에
거래량 감소와 함께 횡보를 보이는 지지선을 만든 후에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질질이 패턴. 이 5가지 패턴의 3분봉 매매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장 초반에 만나는 급등 낙주, 특히 장 초반에 10% 이상 올라가는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지 않고 저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를 이게 몇 번 패턴에 가는데 현재 그러면 1번 패턴 지나서 2번 패턴으로 접어들었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고점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 조정이 조정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이 조정을 관찰하고 있다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을 거래량과 함께 관통해 나갈 때 매수할 건지는 사실 그것까지 제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특성이 나는 죽어도 눌림목 3분봉 그 조정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걸 제가 뭐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데 그 눌림목을 잡는 그 매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봉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장초반 3분봉 돌파 매매는 사실은 일봉이 눌림목이 아니라 거의 신고가를 내는 그런 매매 유형이거든요. 즉 막 한참 지금 막 그 치솟아 오르는 이런 종목, 일봉상으로 보면 거의 치솟아 오르는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봉에 눌림목이 들어와 있는 일봉이 예를 들면 장대 양봉 꽂고 그 밑에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오는 이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할 매매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장초반 3분봉 매매의 5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패턴을 꾸준히 몇 번 반복해서 영상 보시고 나는 그러면 장초반에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거래량 급등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이 어느 선까지 급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정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조정받는지 그럼 조정받을 때 나는 나의 기준가를 설정해 놓고 그 기준가에 이 종목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 기준가에 조정받은 후에 기준가에 다가올 때 거래량이 함께 수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면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갈 수 있는 장초반 3분봉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 윤희였습니다.